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섹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요. 삼성전자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거의 한 8할 정도, 80%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누차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출발은 삼성전자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삼성전자로부터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 혹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어디까지 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까지 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은 이제 한 70% 정도 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시세 초입 단계라고 보고 그것도 역시 잠시 후에 우리가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SFA 반도체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제가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서부터 많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이제 틀린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틀렸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고 좀 빠진 것 같은데 네페스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약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SFA 반도체가 역사의 고점은 아니고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3파동 과정 속에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좀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시장 내내 그런 어떤 그 관전 포인트로 시장을 봤는데 아직까지 징후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제 SFA 반도체는 핵심이 삼성전자 밀접이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이죠. 반도체 패키징. 패키징은 사실 비메모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FA 반도체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징후를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냐. 결국 이제 지금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기타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 패키징 그리고 이제 증착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방막 증착이라고 하거든요. 방막 증착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방막 증착 공정은 사실 그 핵심이 이제 원익 IPS가 되겠죠. 그래서 원익 IPS도 반도체 혹은 이제 IT 섹터 내에서 주도주 반열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당연히 동진 세미캠을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국산화 관련해서 포토 레지스터라고 그러죠. 감광이라고 그러죠. 포토 레지스터는 이제 사실 전공종인데 핵심 소재죠. 역시 어떤 그 독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기업인들이 모든 이제 오너들이 꿈꾸는 것은 사실 독점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게 그 세 번째거든요.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서 원래 토요일까지 하려다가 하루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갖고 일요일날 개최를 결정했고요. 오후 2시서부터 5시입니다. 리베라 호텔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참가비가 2만원이고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접수하실 때 그 여직원한테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소하지만 별도 교재를 또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제가 실전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 굉장히 내용이 나름대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목 하나를 잘 추천해주고 급등주를 잡는다 못 잡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그 투자자로서의 어떤 애티튜드, 태도 혹은 이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좀 깊이가 작잖아요. 사실 짧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3시간 동안 강의하니까 굉장히 깊이 있고 나름대로 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별로 해서 전개를 해드리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좀 투자를 잘 하신 분들도 좋은 영감을 얻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시는 분이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강연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어색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강연회를 3시간 강연을 청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제가 또 깜빡할 뻔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지금 이제 어느덧 지금 2달이 됐습니다. 유튜브 방송한 지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28일서부터 했더라고요. 지금 구독자 수가 1,800분이 넘어갔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저는 나름대로 자신하는 게
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한 1개월로는 조금 부족할지 싶은데요. 한 2개월 정도 계속해서 들으면은 강호의 고수들이 많은데 저는 또 제 기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 투자에 좀 많이 일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또 맞힐 때도 있고 못 맞힐 때도 있는데 사실 반반이에요. 10종목이면 5종목 맞히고 5종목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을 여러분들께 잘 짚어드린다고는 나름대로 자부를 합니다. 자, 각설하고 IT, 삼성전자 대세론.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도주 원리입니다.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많은 깊이 있게 고민을 했고 연구를 많이 했고 실전에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무겁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원래는 그걸 본인 인지를 해요, 투자자들이. 근데 무거우니까 하이닉스를 산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올랐으니까 바닥권했으니까 LG전자 혹은 LG디스플레이 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10만원 오르면 하이닉스는 50% 올라야 많이 오른 거예요. LG는 30%밖에 못 올라요. 삼성전자 고점 대비해서 20% 빠지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40% 빠집니다. LG는 50% 이상 빠진다고 본 거죠. 이게 냉정한 주도주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죽자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못 오르면 시장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전 정보를 다 보세요. 지금 소재 산업재 굉장히 제한적이죠.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설사 조선이고 뭐 자동차가 업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시장의 매기가 시장의 절대 권력이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방주로 계속 물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제가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시절에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생명체들은 다 소멸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왜 보편성이냐? 반대가 뭐냐? 묘수를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설픈 묘수.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IT 섹터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폴더블, 스마트폰 쪽이죠.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근데 희한한 종목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휴대폰 보면은 이상한 이제 투자 연구소 무슨 업체에서 종목이 많이 와요. 근데 잘하는 거는 진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이상한 쓰레기 잡주들을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묘수를 부리지 마세요. 네? 보편성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세 번째는 조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식이 필요한 건데 파동 원리죠. 지금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월봉상 3파동에 해당됩니다. 3파동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이미 SF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이 됐죠. SF 반도체가 제가 여러 가지 뭐 반도체 패키징이고 후공정의 중요성이고 등등 얘기했지만 제일 핵심은 3파동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그 SF 반도체가 이제 오늘 올랐죠. 크게 올랐지만은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제 권력이 이동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3파동에서 역사적 고점 돌파하기 직전 SF 반도체가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돌파해보고 삼성전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1개 대대병력이 어디를 크게 움직인다면 최소 1개 한 중대 정도가 천병 중대로 천병 소대가 운영이 되죠. 밑에 그 적들을 뭡니까 그 숨어 있는 적들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작업들을 하죠. 그런 원리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F 반도체 신고가 돌파 의미는 두 가지로 사실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어떤 그 권력이 이동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SF 반도체하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지분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SF 반도체가 원래 그 STS 반도체였어요. 그게 이제 홍라이 여사하고 관계가 되는 회사예요. 얘기하려면 더 길어지니까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SF 반도체가 먼저 신고가를 돌파했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이번 3파동 과정 속에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삼성전자는 앞으로 3파동, 이번에 그 3파동 과정 속에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잖아요. 그러면 개별주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0% 혹은 그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올리지 못하는데 지금 미중과 무역전쟁도 그런 불확성도 상당 부분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저금리 유동성 하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저는 개별주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5종목 외에 기타 어제 말씀드렸던 ISC 이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죠. 그 다음에 SKC 코롱 PI, SKC 코롱 PI도
대단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는 사실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적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5G에도 해당이 되고 폴더블 폰에도 해당이 되고 당연히 반도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지금 장기 월봉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999년, 2000년도에 닷컴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죠. 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관성이 개입돼요. 관성과 가수요가 개입되거든요.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근거하에 더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역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지금 2016년도 초기에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1파동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2016년도 사실 6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2016년도로 돌아가 보세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능성들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지만 물론 현실화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사실 현실화는 조금 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조정 2파동이죠. 2파동 이후에 3파동에서는 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냐? 이제는 과거의 상상력이 2016년도, 2017년도의 상상력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주가 역시도 저점의 기울기를 굉장히 가파르게 좀 체증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짧게 제가 영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다는 분들은 한번 강연에 참석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저희가 틀리는 것도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사 틀리더라도 저희는 논리로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쉬운 거, 어려운 건 안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을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려왔어요. 그래서 1파동은 지나갔죠. 1파동은 일반적으로 불신 속에 야성이 지배합니다. 상상력만으로 지배되는 거예요. 현실, 본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이게 안 돼요. 4차 산업, 이거 뭐 차차 속에 태풍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자, 조정받고 지금 삼성전자 현위치가 6이라고 보는 거죠. 고점, 1파동의 고점 돌파 직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파동이 굉장히 젊은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3파동은 야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이성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공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공감을 누가 빨리 하느냐, 그리고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냐.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사지를 않는데. 예? 자, 마지막은 이제 확신 속에서, 이제는 불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불신을 얘기하면은 다 꼴통 소리 듣죠. 확신 속에서 탐욕이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버블을 만들어요. 여기서 잘못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2016년 1차, 4차 산업혁명이 출발했고, 그 다음에 2번 파동은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는 거예요. 계속 적자거든요. 자율주행도 적자고, 지금 이제 전기차 대표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 흑자 전환됐대요. 지난 3분기가 그렇지. 3분기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좋아졌대요. 투자만 했다가 투자 회수 구간에 접어들죠. 이제는 3파동에서는 4차 산업이 보편화가 됐어요. 누구나 다 4차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HLB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목에다가 대중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HLB에 취해 있어요. 좋다 나쁘다 오른다 안 오른다 떠나서 대중들이 마음만 먹으면 탐욕의 옷을 색깔만 조금만 입히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한올바이오포마가 좋고 알테오젠이 좋고 메지온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이 시작된 2016년도서부터 출발점을 본다면 1파동, 2파동, 3번 파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3번 파동이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SFA 반도체가 여기를 먼저 돌파한 거예요. 천병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원익 IPS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요거를 먼저 보고 말씀드려야죠. 자, 그래서 종목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지분 투자한 5종목하고 그다음에 ISC, SKC, 코롱, PI. 그리고 참 여러분들 제가 앞에 구독과 좋아요 말씀 안 드렸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금 2달째 했는데 2달하고 이틀 지났는데 구독자분들이 1,800분이 넘어갔어요. 좀 빠르게 늘은 것 같은데
제 방송을 한 2달 정도, 한 달로는 조금 작을 것 같고 2달 정도 계속 신청하다 보면 일정한 어떤 그 틀이 있어요. 저만의 어떤 그 기법이죠. 실전에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맞춘다 못 맞출 떠나서 보면 잘 어느 정도 맞추면 주가가 오르면은 좋아요도 늘고 구독자도 늘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싫어요도 증가하고 구독자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깊이 있게 뭐 제가 뭐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삼성전자 보죠.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독점이에요, 독점. 결국은 하나, 그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한 개의 업체만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유통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해외 직구 이런 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아들 둘 키우는데, 국내 거 잘 안 사요. 그 해외 거 다 사면 해외 것들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든 반도체든 1등이 최고고, 2등은 그나마 먹고 사는 거고, 3등은 나중에 꺾이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를 보고 지금도 사야죠. 그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이닉스 차트 좋죠. 물론 가격대는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분할해서 싸지만 하이닉스는 우리가 가볍다게 느껴지고 특히 어느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좀 셀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LG전자. 자,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는 뭐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있죠. 그 삼성전자 지분 순서대로 보도록 하죠. SFA. 자, SFA는 굉장히 아름다운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10.15% 투자를 했어요. 지금은 좀 더디나, 제품 포트폴리오 굉장히 좋고, 지금 더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살기 싫으면 SFA 사는 것도 굉장히 맞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회사 SFA 반도체죠. 자, 지금 한 8.2% 좀 고점 대비 밀리는데 이러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이런 데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조정 확률이 80%에요, 80%. 제가 지난번에 동진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연히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제가 솔브레인 사례도 말씀드렸죠. 자, 솔브레인 볼까요? 솔브레인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수들은 뭐냐면 야,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깨져버리잖아요.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의 에너지원이에요. 또 하락은 상승의 에너지원이고 솔브레인은 더 가요.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주가 관리가 굉장히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런 데 따라서 물려버리니 골치 아프죠. 자, SF 반도체 봤고요. SF 다시 한번 볼까요? SF 반도체. 그래서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오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아주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고점이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끌고 가야 돼요. 조정이 들어오다가 끌고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S&P 반도체랑 만주 갖고 있다면 한 2만 주 정도는 팔죠. 그리고 팔고 떨어지면 고점에서 일정 부분 떨어지면 거기다 대고 더 사는 거예요. 10% 떨어진 데 사면은 만주에서 2,000주 파는 거니까 200주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방송을 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여러분들 원익 IPS 대장을 잡으셔요, 대장을. 그러니까 오늘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눌림목이 들어오면 원익 IPS를 사셔야 돼요. 원익 IPS는 특히 이제 반도체 방막 증착 공정이죠. 그게 반도체 공정 중에서 제일 어렵고 핵심이에요. 자, 역시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뭐 관계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가급적이면 20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20분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장하는 데도 힘들고 원익 IPS도 바닥권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죠. SK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가 굉장히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핵심주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 오늘 좀 상승이 좀 미비해요. 지금 16,950원인데 17,000원 아래에서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이날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원익 IPS는 사실 9월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랐다가 이제 밀리죠. 이게 단기 오버슈팅이 나와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이 아까 이제 소울브레인도 그렇고 동지세미캠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잘 나갈 때 뭐 로또 당첨되고 뭐 좋은 뭐 대학 나오고 이래갖고 잘 나갈 때는 가름이 안 돼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위기 관리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내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조정기라는 것은 위기라는 건데 그 조정기를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잘 제압해주고 있어요. 이게 기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 후속주 차원에서 이제 아까 요 그림을 하나 또 20분 넘어가네요. 요거는 어제 만든 얘기인데 여기 위에 종목이 이제 원익 IPS고 이제 아래 게 SKC 코롱 PI거든요. 원익 IPS가 오르는 동안에 얘는 못 올라갔어요. 상당히 덜 올라갔죠. 만약에 여러분들 원익 IPS라든가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 뭐 SFP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SKC 코롱 PI라든가 ISC 이런 것들이 이제 키 맞추기 작업을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가격대보다 한 4만 원 부분까지 이렇게 간다고 그런 거죠. 여기서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원익 IPS, 뭐 SF 반도체는 형아들이 먼저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후발주들은 이제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게 주도주 역할입니다. 그런 주도주 역할 강에도 우리가 실전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종목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SKC 코롱 PI 폴리미들은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작년에. 근데 턴어라운드의 근거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거는 시간이라든가 여건상 그렇고 하여튼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다음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로 한번 보고 어디 갔습니까? SKC 코롱 PI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하셔야 돼요. SKC 코롱 PI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국선하고 5G 안테나에 인터페이스용 폴리미드가 또 있어요. 그게 또 핵심이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연히 반도체에도 들어가죠. 반도체용 폴리미드 들어가죠. 확장성 있고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고 보는 거죠. 많이 빠졌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ISC 한번 들어갈까요? ISC가 이제 ISC 반도체 후공종이죠. 반도체 후공종은 뭐라고 그랬죠? 후공종은 사실 비메모리 영역이라고 봤고 우리가 SF 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연관해서 봐야 돼요. 차트 완성도는 ISC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ISC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원익 IPS의 그런 관계, 먼저 선도주들이 먼저 끌어주고 그다음 후속주가 선도주들이 좀 지치고 좀 조정을 받아주면 이제 ISC 같은 후속주도 SKC 코롱 PI 같은 후속주들이 키높이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강연에 참석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